여기 보시면 1이 딱 요 정도예요. 호버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우리가 지금 해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던 거는 그냥 두시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시간 드릴 건데, 그 다음 이거는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얘가 이제 사이드바라고 보통 하죠. 사이드바 라고 하고, 점 사이드바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태그가 이제 div이기 때문에 그냥 점 사이드바면 div 태그에다가 클래스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앞에 div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div를 붙여도 되지만 그냥 안 붙여도 상관없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섹션이나 다른 뭐 내부 이런 태그로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태그를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div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있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열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의 상태값 담아줄 수 있는 아이콘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뭐 스펜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div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바꾸시고 미음 한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특수 이모티콘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때 이제 미음 한자입니다. 미음 한자 탭 해보시면 이렇게 다 열리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아래로 가는 거 하나, 그 다음 미음 한자에서 탭 하고 옆으로 이제 오른쪽 가리키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 마크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CS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사이드바에 자, 우선 얘가 보면은 기존 내용이랑 좀 겹쳐져 있죠. 우리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섹션 안쪽에다가 LOREM 탭 해서 글자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 섹션 안쪽에다가 LOREM 탭 하시면 이렇게 더미 텍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사이드바가 얘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포지션이 앱솔루트, 본문이 앱솔루트일 리는 없겠죠. 앱솔루트 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래 바디가 얘의 부모였었죠. 근데 앱솔루트가 되면은 이제 유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디가 div를 더 이상 자식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디 기준으로 봤을 때 div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취급을 하지 않아서 겹치게 되는 거예요. 자식 취급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위치값 정해줄게요. 탑은 위에서부터 0, 그리고 레프트는 0, 그리고 위드를 한 다 나왔을 때 대략 300픽셀 정도로 하겠습니다. 300픽셀. 그 다음 하이트는 100%. 근데 100%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원래 그냥 기본적인 디스플레이가 블럭일 때 100%는 안 돼요. 자,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칠해볼게요. 컬러를 샵
DF, DF, DF 그레이 계열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할까요? EF, EF, EF. 보이시죠? 자, 기본적인 블럭일 땐 하이트가 100% 안 됩니다. 안 돼요. 기준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의 부모가, 그러니까 바디가 아니라 뭐 얘한테 뭐 사이드바 박스라는 게 하나 존재하고 걔의 하이트가 500픽셀이다 했을 때 얘한테 이 사이드바한테 하이트 100% 하면은 500픽셀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바디는 길이가 오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길이가 그냥 기본적으로 오토 값에 따라가서 100%가 안 먹습니다. 늘어나는 대로 늘어나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엘리먼트가 있는 만큼만 늘어난 겁니다. 딱 글자 크기만큼만요. 근데 앱솔루트일 때는 일단 바디가 이 div를 이제 더 이상 자식 취급을 하지 않고 앱솔루트는 보이는 화면 전체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트 100%가 이제 통합니다. 그냥 화면 전체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오토가 아니라.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앱솔루트일 때 하이트 100%는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앱솔루트일 때는 위드값 안 잡아주면 안 됩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돼요. 원래 위드 100% 아닌가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인데? 자,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어도 앱솔루트일 때는 화면이 줄어들어요. 인라인 블럭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화면 값을 다 쓰고 싶다 하시면 100%라고 해주셔야지만 화면에 다 쓰게 됩니다. 네, 너무 다 쓰는 건 많으니까 300픽셀 정도만 하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평소에는 얘가 조금만 보이다가 그 다음 호버했을 때 나오고 있죠. 이거를 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예, 자,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잘 보세요. 평소에는 300픽셀 아니면 뭐 위드가 한 50픽셀이에요. 50픽셀 정도. 너무 많나? 30픽셀 정도예요. 그리고 호버했을 때 위드가 300픽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예 이 구겨졌다가 펴졌다가 구겨졌다가 펴졌다가.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안에다 글자를 쓰잖아요. 글자를. 근데 글자가 이게 좁아지면은 원래는 가로로 됐다가 점점 세로 배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세로 배열이었다가 점점 가로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깔끔한 방법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요게 이제 화면이라 해볼게요. 이게 화면. 그리고 사이드바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죠. 요렇게. 자, 지금 방법은 위드 값을 조정하는 거죠. 위드가 평소에는 30픽셀이었는데 이제 호버했을 때는 300픽셀로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열었다가 늘어났다가 열었다가 늘어났다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글자도 이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구겨졌다가 펴졌다가 구겨졌다가 펴졌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 바뀌는 과정이 사용자의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로도가 좀 쌓일 수도 있다.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죠. 물론 뭐 그것도 잘 처리를 하면 상관없겠지만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숨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이 통째로 만들어 놓고 얘를 아예 집어 넣는 겁니다. 화면 뒤쪽으로. 어차피 여러분 여기 이 뒤쪽은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놨다가 나왔다가 숨겨놨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그러면 위드 값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위드 값을 일단 그대로 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뭘 조정하냐면 레프트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한 270 정도 넣으면 되겠죠. 픽셀.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호버를 했을 때 레프트를 0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딱 지금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랬다가 나오고 이랬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요. 근데 너무 깜빡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추가해주면 좋겠죠. 애니메이션은 트랜지션. 자, 이번엔 어떤 걸 바꾸고 있죠? 이 중에서 호버했을 때 바뀌는 값을 잘 보면 돼요. 레프트 값이 바뀌고 있죠. 그러면 레프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1s 정도로 해볼게요. 잘 되죠. 너무 적으니까 0.5s, 0.5초.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 됐으면 지금 뭐 CSS 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앱솔루트 줬고요. 그 다음 탑값 조정해줬죠. 레프트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그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 정도로 넣어줬어요. 어차피 이쪽은 안 보일 테니까. 그리고 호버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위드 300픽셀, 하이트는 100% 해서 위아래 다 쓰게 했고, 백그라운드 컬러 넣었고, 트랜지션은 바뀌는 값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상태이고요. 이제 점 사이드바 밑에 있는 점 아이콘 박스가 있죠. 밑에 div에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 자, 근데 이 div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잘 가늠이 안 된다 하시면 무조건 뭘 해보면 좋다? 백그라운드 컬러랑 이제 보더 값을 칠해보면 돼요. 얘가 어디 정도인지 가늠 못하겠다 하면요. 자, 지금 이 정도 있죠? 이 정도에서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이렇게 주면은 오른쪽 정렬이 될 거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패딩도 한 5픽셀 정도 주면 좋겠네요. 안쪽 여백이죠? 그러면 많이 이제 여백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 얘네들 바뀌는 것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중에서 평소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는 얘죠. 그쵸? 얘는 평소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얘만 보여야 되잖아요. 호버를 안 했을 때는. 호버를 했을 때 이제 얘가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어떤 걸? div 중에서 last child 얘를 디스플레이 none 해놓습니다. 얘는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언제? 사이드바를 호버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다시 블럭으로 바꾸겠다 라고 해주시면은 얘가 호버했을 때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근데 이때 사이드바를 호버했을 때 누구는 첫 번째 자식은 이제 없어져야겠죠. 얘는 디스플레이 넌이 돼야 됩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평소에 마지막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숨겨져 있고, 이제 호버했을 때 얘가 나타나는데, 이때 호버했을 때 당시에는 요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색 바꿔볼게요. 자, 호버했을 때 사이드바의 배경색을 블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이제 화이트.
근데 이게 또 너무 한 번에 바뀌니까 여기도 백그라운드 컬러 0.5s. 근데 0.5s 뭐 0.5 이런 거 쓸 때 이 점 단위 앞에 0은 생략해도 됩니다. 0.5라고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바뀌고요. 컬러도 막 엄청 티가 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트랜지션은 내가 바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 라고 하는 것에 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계 과정이었습니다.